자, 반갑습니다. 강의 맡고 있는 김상현 기술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4년도 1회차에 나왔던 전기산업기사 실기 보건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시험 보셨던 그런 숫자와 문장 이런 게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감안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최근에 이제 흐름을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산업기사하고 기사 이제 보면 문제가 섞어서 나오거든요. 과거에 기사에 나왔던 문제가 산업기사에 나오고 산업기사에 나왔던 문제가 기사에 출제되는 이런 패턴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실 때 산업기사만 한다 그러면 산업기사만 주구장 보지 마시고 기사 문제도 조금 이제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확실히 합격하기가 빠르실 거예요. 그거 감안하셔서 최소한 이제 5년차 정도는 서로 교차해서 보시는 것을 좀 권장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런데 갑니다. 1번. 어떤 이제 공장의 어느 날 부하 실적이 1 사용 전력량이 지금 120조였고요. 그 다음에 최대가 8kW, 그다음 전류값이 15A일 때 1 부하율과 최대 공급 전력일 때 역률 구하시오. 380V 3상 유도 전동기 부하 설비 쓴다. 요거는 기본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뭐 1 부하율 갖다 구하시오 그러면 부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구합니까? 자, 부하율은 최대 수용 전력분의 평균 수용 전력, 줄여서 최대 전력분의 평균 전력 이렇게 산출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곱하기 이제 100분율로 나타나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제 보시면 자, 최대 전력은 지금 얼마에 8이죠. 그 다음에 평균 전력을 갖다 계산하는데 하루에 120kWh 써요. 그러면 요게 24시간 나눠주면 되겠죠? 자, 곱하기 100. 자, 요거 한 개를 갖다 산출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얼마 나오냐면 62.5%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최대 공급 전력일 때 역률 구하시오. 그 역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식이 있잖아요. 자, 여기 전력이 있으니, 자, P는 누트3 VI로 나눠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퍼센트 모았으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다 네, 그대로 숫자만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트3에다가, 지금 전압이 380, 그 다음에 요 최대 전력이 자, 8kW 주었잖아요. 그죠? 10의 3승이니까 자,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로 환산하면 81.03%. 자, 요렇게 처리가 됩니다. 요런 문제는 사실 우리가 틀리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점이 지금 보시면 5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2.5점, 2.5점 이렇게 줄 수 있지만 보통 뭐 얘가 2점, 얘가 3점, 얘는 3점, 얘가 2점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부분 점수는 있는데 이게 몇 점인지 모르는. 근데 이런 거 나왔을 때 지금 부분 점수 따지고 있으면 합격은 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합격하기 힘듭니다. 이런 기본 문제를 틀리면 진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확실합니다. 자, 이 기본적인 거 절대 틀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다음 차단기 한글 명칭을 쓰시오. 이것도 이제 아주 기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필기 때 뭐 다 출제됐던 뭐 그런 내용이죠. 어렵지 않은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VCB 같은 경우는 진공 차단기죠. 그 다음에 OCB 같은 경우는 유입 차단기, ACB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중 차단기. 이렇게. 근데 실제 답을 쓸 때 이렇게 땡땡 치면 안 돼요. 다 쓰셔야 됩니다. 유입 차단기, 기중 차단기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추가로 갖다 볼 수 있는 게 ABB도 있잖아요. 공기 차단기. GCB 가스 차단기. 그 다음에 MBB 자기 차단기.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간다면 이제 소음 물질까지. 소음 물질도 이제 나온 격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3번 수변전 설비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다음은 간이 수변전 설비 단돈도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자, 되어 있는데
도면상의 제일 위에가 보면 CH에서 케이블 헤드가 달려 있고요. 헤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AISS죠.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입니다. 25.8kV에 200A짜리. 그래서 요 200A도 좀 외워두시면 좀 편해요. 그 다음에 이제 PF, 전력 퓨즈, 파워 퓨즈가 있고, 변압기가 델타 Y 결선인데 3상 700kV짜리고요. 1차가 21,500, 2차가 380에 220인데 380이 Y 결선이니까 선간전압이고 220은 상전압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라인상이 지금 이제 380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요 라인. 그 다음에 CT가 여기 걸려 있죠. 그럼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1차 전류가 되겠죠? CT 2차 전류. 자, 그 다음에 ACB가 4P짜리인데 요게 기중 차단기입니다. 4P짜리니까 3상 4선씩 들어가는 거죠. Y결선이니까. 그러면 ACB가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OCR과 OCGR이 서 있어요. 그럼 여기서 OCR 같은 경우는 과전류 개전기, OCGR은 지락 과전류 개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것 때 들었을 때, 요거는 이제 과부하, 과전류하고, 그 다음에 지락 보호용으로 들어갔구나. 이렇게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봅니다. 1번. A는 인입구 개폐기인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이다. 가루에 들어갈 내용을 담나해 쓰시오. 요거는 이제 간이 수변 설비 개통도에 이제 비고에 있는 내용 쭉 해서 그걸 갖다 외웠느냐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쉽게 들어가겠죠. 22.9kV Y에 자, 몇 kV 이하에 적용하다 간이 수변전은 1000kV 이하에 가능한 거죠. 300kV 이하의 경우에는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대신에 우리가 이제 보통 쓰는 게 인터럽터 스위치가 되겠죠. 요게 다른 말로 기중부하 개폐기,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럽터 스위치나 또는 이제 기중부하 개폐기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돈대 비해술제는 변압기에 대하여 가로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자, 단돈상에서 B니까 요 변압기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과전류 강도는 이제 최대 부하 전류의 25배 전류를 갖다가 2초 동안에 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 과전류 강도와 관련해 가지고 I자승 T로 표현이 되고요. 이게 1250이 나와야 되는 거죠. 수식을 갖다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면 25의 제곱에다가 2가 들어가면 1250 나오죠. 그래서 25배 2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3번 C는 ACB다. 기중 차단기이다. 보호 요소 두 가지. 기중 차단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게 과부하 보호, 그렇죠? 그 다음에 단락보호, 결상보호, 컨트롤 이렇게 세 가지였다 볼 수 있는데, 결상보호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옵션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과부하, 단락이 이제 메인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보호 요소 수라고 했으니까, 자, 바로 과부하고 단락을 합치면 이제 과전류가 되는 거죠. 네, 과전류하고, 그 다음에 부족 전압을 꼽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이제 과전류하고 부족 전압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결상 이렇게 돼 있는데, 결상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이에요. 메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과전류와 부족 전압 이렇게 쓰시든지, 아니면 이제 과부하 단락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근데 과전류에 과부하 단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재는 이제 과전류 부족 전압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과부하 단락도 답이다. 아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4번 단돈도에서 D는 이제 파워 퓨즈이다, 전력 퓨즈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에 답날 써라 이렇게 모았어요. 그러면 요 파워 퓨즈 대신에 이제 보면 용량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게 300kV 이하죠. 이하의 경우에 PF 대신에 CUS 쓸 수 있어요. 컷아웃 스위치. 요거는 이제 비대칭 타전 전류가 10kA 이상의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할만하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5번 문제.
단선도에서 변류기의 변류비를 선정하시오 그랬어요. 선정. 그럼 표준규역은 1차가 1000, 1200, 1400, 1600, 2차 5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류비 선정할 때 여기다가 1차 전류, 여기가 2차 전류 이렇게 작성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차 전류는 5A가 정해져 있고 1차 전류만 구하면 되는데 우리 이제 도면상에서 이제 보게 되면요. CT가 지금 어디 달려 있냐면 여기 달려 있어요. 그렇죠? 2차 측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2차 측. 그러면 전류치를 갖다 구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I는 루트 3 V분의 P잖아요. 그럼 이 공식 자체가 자 뭐예요? 선전류 요거 선간전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Y기어 쓸 때 선간전압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따라서 루트 3에다가 380에 요 용량은 700이 들어가겠죠. 곱하기 10의 3성 이렇게 써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대신에 어떻게 쓸 수 있다? 루트 3 곱하기 얘가 0.38 kV. 그럼 여기는 700 kV 암페어. 그죠? 킬로 단위 이렇게 써도 됩니다. 결과는 똑같이 나오니까. 자, 요렇게 해서 전류를 갖다가 구한 값이 요게 얼마가 나오냐면은 보니까 1329.42A 나와요. 그래서 뭐 숫자는 이제 책에 있으니까 그럼 1300이니까 우리가 선정할 때는 얼마 선정해야 돼요? 여기서 지금 보면 1400을 선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400의 5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이제 4번 이제 봅니다. 50개의 변압기가 그림 같은 부하로 운전되고 있다. 역률이 오전에는 이제 80%, 오후에는 이제 100%다. 전일이었다 구하시오 이렇게 모았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시간대를 갖다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대가 여기죠. 구분선 자체가. 그러면 여기는 오전이고요. 그렇죠? 여기는 오후예요. 0시부터 12시까지. 12시부터 12시 넘어서 그 다음에 24시까지.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의 역률은 이제 이 역률은 80% 적용하고 이 부분은 역률은 1.0을 적용해야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전부 다 6시간 단위로 쪼개져요. 그러면 이 전일률을 갖다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보통 이제 효율이라는 것은 보세요. 출력 플러스 손실인데 손실은 이제 철손이 있고 그 다음에 동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위에다가 출력. 자, 곱하기 100. 이렇게 표현되는 게 일반적인 효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일 효율이니까 자, 전일류에 대해서 자, 표현하게 되면 요 철손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종일 생기는 거니까 24시간의 개념이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뭐예요? 사용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사용 시간이 이렇게 적용이. 그다음에 실적으로 여기서 이제 요 출력은 부하를 갖다가 사용한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에 자, 들어간다 이런 얘기 되겠죠? 부하 사용 시간이. 그러면 보통 우리가 수식 쓸 때 출력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 겁니까? 출력은 자, 용량에다가 역률 곱한 거. 그죠? P 코사인 테타 하는 거. PN 코사인 테타 이렇게 자, 표현이 되죠. 그럼 얘가 이제 출력이 합이 되는 거니까 시그마 자, 출력이 합. 여기다가 뭐 곱해요? 시간을 갖다 곱해 주는 거죠. 예, 그쵸? 출력이 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철선 자, 24PI가 되고 자, 플러스 이제 동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자, 우리가 이제 부하 사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부하를 갖다가 n부하를 쓸 수 있고 또는 n분의 1 부하로 표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재는 m으로 되어 있고 어떤 교재는 n분의 1 되어 있는데 뭐 상관이 없습니다. 표시 방법이니까. 부하를 갖다가 전부하 쓸 거냐 아니면 5분의 2부하 쓸 거냐 5분의 4부하 쓸 거냐 5분의 3부하 쓸 거냐. 맥시멈이 여기가 50이란 말이에요. 그죠? 50 중에서 여기 있으면 요 같은 경우는 뭐예요? 50분의 20이 있으니까 5분의 2부하를 쓰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50을 기준했을 때 40이니까 5분의 4부하 쓰는 거고요. 여기는 5분의 5부하니까 전부하 쓰는 거고 여기는 5분의 3부하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전체 중에서. 자, 그 다음에 위에는 이제 출력 들어가겠죠?
bn 코사인 데타에다가 사용시간 합 곱하기 100 요렇게 들어가는 것이 바로 전일 효율을 구해내는 식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제 요거 차분하게 한번 이제 표현을 해보면 일단 요 출력의 합부터 먼저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출력부터 한번 산출해 봅니다. 자, 출력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그 여기서 이제 20, 그죠? 20kVA죠? 20kVA. 그 다음 요때 역률이 0.8이야. 그쵸?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40kVA. 40kVA에다가 역률은 0.8.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 여기 부분은 50kVA. 근데 역률 1.0이에요. 요 부분 30kVA 역률 1.0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더해야 되겠죠. 그죠? 요거를 다 더해주고 여기다가 뭐예요? 여기다가 얘를 갖다 이제 사용한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몇 시간씩? 6시간씩 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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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간. 자, 요거를 갖다 다 더해 줍니다. 다 더해 주니까 얘가 얼마 나오냐면 768 kWh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출력은 이제 용량의 역률에다가 사용 시간 얘를 갖다 다 더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됐죠? 768 나왔어요. 출력이. 자, 그 다음에 철선 구해야 되겠죠? 자, 철선은 이제 24pi가 됩니다. 그러니까 24에다가 지금 이제 보면 600W예요. 600W니까 여기다가 0.6W 이렇게 쓰면 자 되는 거죠? 고관지에다 쓰면은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14.4가 나오네. 14.4의 kWh,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됐죠? 철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선을 갖다 구해야 돼요. 동선. 철선 구했고, 그 다음에 자, 동선을 한번 산출해 보겠습니다. 자, 동선은 이제 사용한 시간이 있으니까 50분의 20부하, 그죠? 여기부터 50분의 20부하. 자, 이거의 제곱. 자, 그 다음에 얘가 몇 시간? 6시간 플러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50분의 40이죠? 50분의 40의 제곱에다가 6시간 마찬가지로. 자, 요거는 50분의 50이에요. 50분의 50. 자, 제곱에다가 6시간 플러스. 여기는 50분의 30. 자, 얘가 6시간. 그 다음 여기다가 곱하기, 자, 동선 자체가 얼마니까? 1000W. 그러면 얘가 1kW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산출해 주면 되죠? 요렇게 해서 얘를 갖다 구해니까 얼마 나오냐면 12.96이 나와요. 12.96의 kWh. 자, 요렇게 나옵니다. 다 구했어요. 지금 이제 출력이 768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철선은 자, 출력이 요거 나왔고, 철선은 요거 나왔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동선은 요거 나왔어. 자, 그러니까 요거 나왔으니까 나머지 대입만 하면 정리가 되겠죠, 이제. 자, 따라서 전일 효율은 768 플러스, 그 다음에 14.4 플러스 12.96, 그 다음 위에는 768 곱하기 100. 자, 요렇게 산출해주면 얘가 96.56%에서 자, 요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죠? 가능하시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5점짜리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자, 그런 부분입니다. 요게 이제 과거에 필기에도 시험 문제 나왔었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차분하게 요 전일로 갖다 계산하는 이제 그런 수식만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본인이 선택해서 뭐 교재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교재에서 보셨던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수식 자체가 딱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몇 가지 버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수식이 이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요런 이제 약 골랐다 이용해서 활용하다 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용량 쓸 때도 PN 쓰는 분도 있고 PA 쓰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용량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감안해서 수식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풀이 쓰고 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는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너무 또 스트레스 마세요. 어떤 분은 부하를 갖다 M부하 쓰는데 어떤 데는 왜 M분의 1 쓰느냐 뭐 따질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니까 M을 쓰든 N분의 1 쓰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 공식이 잘못됐다 이거 갖고 채점하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갖다가 만약에 안 적을 것 같다 안 적어도 상관없어요. 안 적으셔도 아무 지장 없는데 왜 얘를 적으면 쓰냐면 그래야지 내가 검산하면서 뭐가 잘못된지를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5번에 피레기의 제한전압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죠. 피레기 제한전압. 어쨌든 피레기에 남아있는 전압인데 피레기 방전 중 또는 피레기 동작 중 단자 간에 남는 충격 전압을 얘기한다. 또는 최고 전압이다. 뭐 이런 용어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피레기 방전 중 동작 중에 피레기 단자 간에 남게 되는 충격 전압을 얘기한다. 피레기 단자 간에 또는 피레기 단자에 이것도 남게 되는 충격 전압.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여기 한 두세 개 되죠. 제한전압에 대한 그런 표현 방법이.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이제 똑같이는 쓰지는 않더라도 뭐 방전 중이나 동작 중 이런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단자가 들어야 되고요. 요 충격 전압 또는 뭐 최고 전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피레기가 동작할 때 또는 방전할 때 피레기 단자 간에 남게 되는 또는 단자에 남게 되는 전압을 우리가 제한전압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이게 피레기 제한전압. 그러니까 피레기 역할은 이제 변압기를 갖다 보호하는 주된 역할이다 보니까 자, 이 제한전압의 크기가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넘어갑니다. 삼상 3선식 6.6kV 고압 자가용 수정가에 있는 전력량계의 계기 정수는 1000 레볼루션이죠. per kWh이고 계기 원판이 5회 전하는데 40초 걸렸다. 평균 전력을 구하시오. 승률은 1이다. 이렇게 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기 정수를 갖다가 우리가 K라고 하면 자 K라고 하면 한번 표현해 보죠. 자, 레볼루션이니까 얘가 이제 회전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킬로와트아워입니다. 자, 전력에다가 어쨌든 시간을 갖다 곱해준 자 그런 개념이에요. 다시 한번 자, 들어가면 회전이고 자 전력에다 얘는 시간이니까 요거 이제 초가 나왔어, 그죠? 지금 보면 원판이 5회전하는데 40초 걸렸어요. 그러면 시간하고 초하고 1시간은 이제 3600초의 관계니까 자,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수식으로 정리하면 3600분의 스몰 t가 된다. 자, 초가 됐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1시간이니까 3600분의 3600 하면은 1 나오는 거고 1시간은 매일 1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매칭이 자, 형성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아우어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t 이렇게 자 볼 수가 있다.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초는 뭐예요? 3600분의 1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t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정리해주면 어떻게 돼요? P 곱하기 T분의 3600의 N이 되겠죠. 요게 계기정수 K 값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식이 나왔는데, 그 여기서 물어본 게 요 전력 얼마냐, P 얼마냐 물어봤어요. 자, 따라서, 자, P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K에다가 T에 3600에 그 다음에 N이 된다. 그죠?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기 정수가 1000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40초. 3600에 요게 이제 5회전 하는데 걸렸다. 자, 그래서 요 관계를 갖다 산출해 보니까, 자, 얼마가 남으냐 갖다 보니까, 지금 이제 보면, 6.45kW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6.45kW 이렇게, 자,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이제 전력 구하는 식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수식을 우리가 이제 외우고자 하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요 수식을 외우면 되겠죠. 전력은 KT분의 3600 곱하기 N이다. 자, 다음 이제 7번 이제 보도록 합니다. 다음 논리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7번. A, B, C죠. 그 요거 되게 간단한 건데, 지금 보면 A하고 B하고 OR 게이트고, C하고는 AND 게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요 램프로, 자, 표현을 해놨어요. 램프. 출력이 램프가 되는 거죠. 그럼 가장 간단한 논리식 표현하나, 그러면 A 플러스 B가 되겠죠? 요거하고, 그 다음에 얘하고 C하고 이렇게 곱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묶어줘야 되는 거죠. 요거 갖다 안 묶으면 얘가 전개시키면 이렇게 된다고요. AC 플러스 BC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전개시킨 거고 요렇게 작성해야지 가장 간단한 그런 부분이고, 요 가운데에 온점이 나가서 도트 찍어놨죠. 요 도트는 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B에 C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도트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유접점 시퀀스로 그리시오. 자, 보기 첨가라. A 접점은 요렇게, B 접점 요렇게 그래라.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A, 그쵸? A하고 B하고 병렬, B, 그 다음에 C. 자, 이러면 요게 끝나는 거죠. 7번은 이제 굉장히 간단한, 자, 그런 내용의 문제가, 자,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8번이 나오네요. 자, 8번 이제 봅니다. 다음 같은 요구사항의 도면 같은 시퀀스의 미완성 부분에 대한 접점을 그리시오. 자, 가장 기본적인 요런 회로가 되는데, 일종의 뭐 직입기동 또는 뭐 전전압기동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기동법은. 직입기동 또는 전전압기동법. 자, 기동시에는 이제 평상시보다 보통 이제 두세 배 해당되는 전류가 흐른다고 하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제 정적보다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동기 권선이 소손될 우려가 있으니 이제 그거를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 기동 전류를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봤을 때 MC11을 넣으면 GL이 점등된다. 요 차단기거든요. 차단기 전원을 갖다 넣으니까 GL이 점등이 돼야 돼. GL이 여기 있어요. 얘가 이제 점등이 되려면 쭉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생각해 보시면 회로라는 게 구성이 돼야 되거든. 회로가.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렇게, 그죠? 자, 가상으로 이렇게 선을 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회로가 구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 얘가 접점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여기도 이렇게 하나가, 자, B 접점이 이렇게 하나 그려 있어야 되고, 여기도 이제 B 접점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가 전기가 통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기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바로 MC가 들어가는 거죠. MC, B 접점이 들어가는 거. 누른 버튼 스위치 PBON을 누르면 자기 유지와 동시에 보조 접점에 의해서 GL은 도등, RL 점등된다. 얘는 꺼지고 요거는 이제 뭐예요? 점등이 된대. 그럼 MC A 접점 들어가겠죠. 자, 눌렀다 떼면은 얘가 뭐 해야 돼요? 자기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MC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자, 얘를 갖다 누르면 요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요렇게 해서 작동이 돼야 돼요. 그죠? 누르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도 어쨌든 간에 B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B. 붙어 있어야지 눌렀을 때 전기가 여기를 갖다 눌렀을 때 전기가 이렇게 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도 어쨌든 비접종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보게 되면 PB2를 갖다 누르면 MC의 전류가 끊겨 전동기 정지하고 RN 소등 지연점. 자, 그럼 얘는 이제 온 버튼이고, 그 다음에 뭘 갖다 요거 2번 얘를 갖다 누르면 정지 안 돼. 그러니까 여기다 뭐 들어가요? 정지 버튼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PB2가 들어가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오프 버튼이고요. 요거는 온 버튼이죠. 그렇잖아요. 온 오프 버튼은 이제 챙겨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운전 중 사고로 과전류 걸러 열동계기가 동작하면 모든 회로의 전원이 차단된다. 얘가 동작이 되면 전원이 끊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 뭐가 들어가요? THR 접점이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Z를 잡아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럽니다. 그 여기는 1번하고 여기는 이제 PB2하고 위치가 바뀌어도 되느냐? 위치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동작은 다 되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이제 요 THR하고 PB2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다. 정지 버튼이 여기 있어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지 버튼이 여기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결선은 이렇게 있는 게 편하겠죠, 그죠? 온오프 같이 붙어 있으면. 자, 요거를 갖다가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자, 다음 이제 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게 되면 부하설비 연결이 낮아진 경우 수용가에 볼 수 있는 손해 4가지 기본적인 그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뭐가 돼요? 전력 손실이 증가한다. 자, 전력 손실 증가한다. 두 번째는 이제 전압 강화가 커지겠죠. 전압 강화가 커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전기 요금이 증가하겠죠. 역률이 떨어지게 되면. 자, 네 번째는 이제 전원 설비 용량이 증가한다. 설비 용량이 증가한다. 자, 이렇게 화살표로 그러는 거는 이제 커진다 이런 데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요거는 이제 제가 수업하면 약식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증가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러면 전력 손실은 이제 수식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전력 손실은 자, 바로 V 제곱의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P 제곱의 R 이렇게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전력 손실은 이제 보니까 역률 코사인 제곱 세타의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얘가 낮아지면 전력 손실은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압 강화 같은 경우는 어떻게 VR분의 P에다가 R 플러스 X의 탄젠트의 세타 이렇게 되는데, 이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잖아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얘가 낮아져. 그럼 얘는 커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면 탄젠트 값이 커지고 얘가 커지니까 전압 강화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요게 전압 강화 구하는 식이죠. 많이 보셨죠? 수전 전압분의 P에다가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로 표현되는 이게 전압 강화 구하는 식. 자, 그 다음에 전기요금 증가한다는데 우리가 계약할 때 역률 갖다가 만약에 90%를 기준 잡았어요. 그러면 요거보다 이제 관리를 잘해서 뭐 91, 92, 93, 94 이렇게 계산한다 그러면 또 관리 잘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한전에서 생산하는 거를 갖다가 많이 줄 수 있겠어. 네 관리 잘해가지고 그럼 요건 깎아줄게. 근데 그 반대로 역률이 89, 88, 80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이제 90을 갖다가 맞춰주기 위해서는 보상해서 한전에 전기를 더 공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한전에서 일을 갖다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일을 더 했으니 요금을 갖다가 거꾸로 내. 그렇게 적용하는 게 누진세 같은 것들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역률이 떨어질수록 요금은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전원 설비 용량이 증가한다. 역률이 낮아진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무효분이 커지겠죠. 무효분이 커지니까 무효분이 커지는 만큼 유효분은 어때요? 유효분. 내가 이만큼 유효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용량이 큰 걸 써야지 겨우 이만큼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때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처음에 무효분이 이만큼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얘가 유효 전력이고, 이렇게. 그러면 최초의 역률이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무효분이 이만큼이었어. 근데 역률 관리를 잘 못해 떨어졌어. 그러면 무효분이 이만큼 늘어나는 거죠. 이만큼 늘어나는 만큼 설비 용량은 여기부터 이만큼 더 늘어나는 거죠. 그죠? 최초에 이만큼에서 무효분이 나왔으니까 이만큼 더 늘려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를 뽑아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전원 설비 용량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거꾸로 하면 뭐예요? 설비의 여유도는 감소하겠죠? 설비 여유, 내가 이제 조금 여유 있게 남겨놨는데 이 여유가 없어요. 다 써버려가지고. 자, 그래서 전원 설비 용량이 커진다, 설비 여유도가 감소된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인데요. 그림은 배전만에서 계측을 위한 계기형 변성기이다. 아래의 글을 보고 알맞은 답을 쓰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죠.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약호로 CT라고 하는 거고, 요놈 같은 경우는 이제 PT라고 합니다. CT 같은 경우는 이제 계기형 변류기, PT는 계기형 변압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림기호 단선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죠? 선을 갖다 관통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 PT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 일반적으로 요 변압기 부분 갖다 그리는 건데, 요 이빨을 갖다 이렇게 3개 정도 그리죠. 3개 정도. 근데 우리 쪽에는 보니까 5개 갖다 그리는데 이렇게 5개. 그죠? 이렇게 5개. 그래서 우리 표준 심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빨 톱니가 요게 3개 그려 있죠? 3개. 그래서 그렇게 3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은 이제 3개 그려 있고 어떤 책은 뭐 5개 그려 있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편하신다 하세요. 하시는데 옛날부터 이제 전통적으로 톱니는 3개를 주로 썼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변압기도 보면은 여기 이제 3개 그려져 있잖아. 그렇죠? 자, 사용 목적 여기 CT니까 대전류를 갖다가 소전류로 바꿔가지고 계기 및 계전기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요 PT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전압을 갖다가 저전압으로 바꿔가지고 계기나 계전기 등 이제 전원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 돼. 그러니까 맥심은 큰 전류를 작은 전류로, 큰 전압을 작은 전압으로 바꿔서 필요한 곳에 공급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11번 이제 살펴봅니다. 실내 바닥로부터 3m 높이에 300칸달 라인 전등이 점등되어 있을 때 이 전등 바로 아래 바닥에서 수평으로 4m 떨어진 곳에 수평면 조도가 딱 구하시오. 자, 광원이 여기 있는 거고요. 광원 여기 있고, 항상 가계 기준은 광원 중심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수평면 조도는 어디예요?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 자, 여기가 수평면 조도.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수직면 조도.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법선 조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수평면 조도는 이제 벽면을 향한 조도죠. 자, 그래서 수평면 조도는 R제곱의 I에다가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고요. 자, 또 다른 이제 표현은 이제 법선 조도에다가 코사인 세타 했다. 법선 조도잖아. 법선 조도.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얘가 세타면 억각이니까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죠. 여기 법선 조도니까. 자, 법선 조도에 코사인 세타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R은 뭐예요? 요거죠. 떨어진 거리, 직하거리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3하고 4니까 요건 R은 얼마 나오게 루트에 3자승에 4자승이니까 5가 나오겠죠. 자, 따라서 여기다 대입하면 5의 제곱에다가 광도가 300. 자, 그 다음에 역률은 얼마입니까? 역률?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러면 요게 역률이죠. 5분의
3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수평면 조도를 이제 산출해 주니까 요 관계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7.2룩스가 나오네요. 자, 7.2룩스 수평면 조도 이렇게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직면 조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직면 조도. 수직면은 이제 법선 조도가 R제곱의 I니까 여기에 사인 세타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요 바닥을 향하는 거죠. 요 바닥. 요게 수직면 조도예요. 자, 그러면 5의 제곱분의 I 300에다가 사인 세타는 5분의 4죠? 이렇게 되는 게 사인 세타 아니에요. 5분의 4. 그러니까 수직면 조도 구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법선 조도 구하라 그러면 R제곱의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법선 조도 구하시오 그러면 이거는 R제곱의 I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5의 제곱에다가 I가 얼마냐? 300. 요거는 법선 조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인 거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2번 삼상 농형 유도 전동기 기동 방식을 세 가지만 쓰시오. 이렇게 모았죠. 자, 이것도 이제 필기 때 열심히 외웠던 그런 거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선은 이제 전전압 기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Y 델타 기동, 그렇죠? 자, 리액터 기동법, 그 다음에 기동 보상기, 컨트롤법.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다 이제 추가시키면 이제 콘돌퍼 기동 방식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4가지 정도 전전압 기동, Y 델타 기동, 리액터 기동, 기동 보상기. 자,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중에 3가지니까 요렇게 해서 요 3가지 쓰시면 되겠네요. 자, 13번 봅니다. 한국 전기 수변 규정에 따른 전선의 식별 중 상구분에 알맞은 색상을 쓰시오. L1, L2, L3, N 보호도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색상이니까 요거는 이제 갈색이 되는 거고요. 그죠? L2 같은 경우는 이제 흑색이죠. 그 다음에 회색. 자, 여기는 청색. 여기는 이제 녹색하고 노란색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요 흑색은 이제 요 언어를 갖다 조금 순화시켜 가지고 검은색으로 바꿨고요. 검은색으로. 그 다음에 청색도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명칭을 좀 바꿨어요. 설비 규정을 좀 개정을 좀 했습니다. 용어를 갖다 좀 순화시켜서. 근데 뭐 흑색, 청색, 검은색, 파란색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이 없죠. 근데 좀 찜찜하다 그러신 분들은 이거 바뀐 거니까 갈색, 검은색, 회색, 파란색, 녹색, 노란색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옛날에 외웠던 이제 가륵획정 농로 얘가 이제 더 친숙하다 보니까 검색보다는 흑색을 더 많이 쓰는데 어쨌든 전기설비 규정은 바뀌었으니 요 검은색하고 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답을 흑색, 청색 썼다고 해서 틀렸다 하지는 않아요. 요 색깔은. 근데 그런 게 좀 찜짜다 그러면 검은색, 그 다음에 파란색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4번 봅니다. 전력공학에서 이제 나오는 필기 계산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실기에 또 출제가 됐네요. 평탄지에서 전선의 지점이 높이를 갖도록 가선한 경관이 100m인 가공 전선로가 있다. 경관이 지금 100m가 됩니다. 사용 전원 인당 하중이 1480, 중량이 0.334kg/m인 경동선을 사용하고요. 수평 풍압 하중이 0.608, 전선의 안전율이 2.2일 때 2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2도를 갖다 구하시오 물어봤네. 2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잡을 수가 있죠. 요게 2도죠. 2도. 늘어짐 정도. 딥. 그래서 요 2도는 8t분의 WS 제곱으로 이렇게 산출해 줍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T가 수평하중, 수평장력, 그 다음에 W는 전선의 하중, 그리고 S는 경관, 요게 되는데, 이 시점이고. 자, 전선이 여기에 이제 얹혀 있다 보면 하중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선이 여기다 이제 치고, 이 전선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걸리는 하중을 갖다 이제 따져보게 되면, 일단 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이제 뭐가 있냐면, 전선의 자체 중량이 있어요. 전선의 자중이라고 하는 거죠. 전선의 자중이고, 여기에 이제 그 눈 같은 게 쌓이다 보면 이제 뭐도 쌓여요? 빙설하중도 또 있죠. 빙설하중. 얼음 같은 거, 눈 같은 거 있을 때 무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뭐가 또 가해져요. 바람이 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바람의 하중은 여기 있는 거죠. 풍압 하중은. 자, 풍압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이제 벡터 합이 나오겠죠? 합이 나오니까 실적으로 얘는 어떻게 걸린다? 하중이 이런 식으로 걸린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요거. 그럼 요거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요거 계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전선의 하중을 산출하면 노트에다가 요거 빙설하중하고 자중의 제곱, 그 다음에 풍압 제곱, 이런 식으로 산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갖다 이제 한번 주어진 거 대입을 갖다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주어진 게 지금 보면은 전선의 중량이 주어졌어요. 0.334. 자, 노트에다가 0.334. 자,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풍압 하중이 0.608 나왔어요. 0.608. 자, 요거의 제곱. 자, 요거 한 개를 갖다 산출하니까 얘가 얼마냐면 0.69가 나왔어요. 0.69 kg per 미터. 요런 단위가 나옵니다. 0.69. 자,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해야 되겠죠? 자, 8 곱하기 이제 수평 장력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상에서 수평 장력이 없고 안전율하고 인장 하중이 있어요. 그러면 수평 장력 대신에 안전율분의 인장 하중 넣으면 되죠. 1480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W가 0.69 나왔어요. 그죠? 자, 요 놈에다가 지금 이제 경관이 100m가 나왔습니다. 자, 제곱. 자, 요렇게 해서 산출해 주면은 얘가 나오죠. 그럼 얘가 얼마 나오냐? 1.28m 해서 2도가 이렇게 나오네. 1.28. 이게 관련된 답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 이제 15번. 전력기술관리법 따른 종합설계업의 기술력은 각 2명씩 갖춰야 된다. 이에 해당하는 기술력 3가지 쓰시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법에 있는 문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가느냐? 전기 분야 기술사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설계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설계 보조자가 들어가요. 각 2명씩. 이렇게 각 2명씩. 자, 각 2명씩이니까 요것만 쓰시면 되죠. 전기 분야 기술사, 설계사, 설계 보조자. 이렇게. 근데 요걸 갖다 기술사 써야 되는데 전기 분야 기술자 이 써버리면은 기술사하고 기술자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도 설계사 써야 되는 설계자 이러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문구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참고로 전기 분야 기술사는 우리 이제 건축 전기, 발송 배전, 그다음에 전기 응용 요 분야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나올 수 있어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또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자, 보시면 이제 파동 임피던스 400옴이 가공 선로에, 그러니까 요 지금 보시면 이제 가공 선로, 자, 가공 선로 얘가 저놈이 지금 얼마다? 지금 400이다 이런 얘기, 그죠? 400. 그 다음에 케이블이 지금 얼마냐면은 이제 케이블이 50이라고 이렇게 자 주어졌어요. 50. 이제 투과 전압은 이제 600kV다. 이상 전류는 이제 1000A일 때 피레기 제한 전압을 구하시오. 이렇게 지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바로 피레기에 지금 뭘 갖다 구하는 거냐? 이제 제한 전압을 산출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잠깐만요. 이게 펜이 안 나오지? 자, 요 부분은 이제 살짝 편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이제 봅니다. 파동 임피던스가 이제 400인 가공선로. 자, 여기 이제 가공이 지금 특성 임피던스가 400이에요. 그 다음에 케이블이 지금 50옴짜리가 있어요. 여기 G2로 표현이 되죠. 투과 전압은 600kV, 이상 전류는 1000A, 1kA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피레기 제한 전압을 구하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산업기사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이 이제 가공 지원이고, 여기가 케이블 쪽 G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여기 이제 여기에, 자, 피레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죠. 피레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변압기를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로 이제 들어가는 전류가 이상 전류니까 얘가 1kA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제한 전압이니까 제한 전압을 갖다 쉽게 풀어버리면 피레기가 뇌전류 갖다가 처리하고 남은 전압이 되는 거죠. 피레기 단자에 남은 전압이니까 처리하고 남은 전압을 제한 전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 제한 전압이니까 다시 한번 이제 간략하게 정리하면 피레기가 처리해야 할 요 전압에서 처리한 전압을 빼면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피레기 동작 중 단자에 남게 되는 최고 전압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거잖아. 그 들어온 거 입사 전압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얘가 처리하고 남은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투과 전압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이게 좀 생소한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이 처리할 전압 얘가 일단은 어쨌든 간에 600kV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처리한 전압은 얼마가 되느냐를 갖다 보니까 요거하고 요거와 관련했을 때 이 부분을 갖다가 다시 등가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여기가 400이고요. 여기는 지금 얼마냐면 50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피레기에 해당되는 전류가 1kA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전압은 얼마가 되느냐? 얘랑 병렬이니까, 그럼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400 플러스 50에다가 합곱이 되는 거죠. 400 곱하기 50의 전류는 1kA. 얘가 이제 킬로볼트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 관계를 갖다 정리해주면 555.56kV에서 자, 필액의 제한 전압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좀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좀 난해해요. 상당히. 난해하다. 자, 17번 봅니다. 다음 설명에 알맞은 전격의 종류를 쓰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자, 보면 지정된 조건 밑에서 연속 사용할 때 연속이란 얘기가 나오죠. 정해진 온도 상승, 기타 제한을 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연속이 나왔으니까 연속 운전 사용에 대한 전격이다. 이렇게 용어가 좀 길어졌어요. 전격이다. 그러니까 줄여가지고 연속 전격 이렇게 했는데 연속 운전 사용에 대한 전격이 원래 이제 풀네임이 됩니다. 그다음 요거는 이제 단시간 사용 조건 이렇게 나오잖아요. 단시간. 그래서 요 시간 자체가 봤을 때 그러면은 뭐야? 단시간이 나오겠죠? 단시간 사용에 대한 전격. 그다음에 반복 사용한 경우에 규정으로 정해진 온도 상승 기타 제한을 넘지 않는 전격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반복 사용 이렇게 나오니까 자, 이 부분은 주기적 사용에 대한 전격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 전격, 단시간 전격, 주기적 전격 이런 식으로 자, 볼 수가 있겠죠. 용어에 관한 그런 설명이 나왔던 내용이고요. 자, 18번 반사율 65% 완전 확산성 종이를 200의 조도로 비추었을 때 반사체 표면의 휘도를 갖다 구하시오.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휘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완전 확산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광속 발산도는 자 파이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타우 e가 되고 로 e가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광속 발산도예요. 완전 확산면일 때 광속 발산도를 산출하는 자 그런 부분인데 자 파이에다가 요 b는 이제 휘도가 되는 거죠. 바로 휘도가 되는 것이고 요 타우는 투과율을 뜻하는 이제 그런 용어가 됩니다. 투과율이고 여기서 e는 이제 뭐냐 조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로 여기는 반사율이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는데 지금 주어진 게 조도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반사율이 있어요. 자 그리고 휘도를 갖다 구하랍니다. 그러면 요 문구상에 봤을 때 지금 보게 되시면 얘하고 그쵸? 요거 요놈하고 요거 이용하면 이제 휘도 구할 수 있잖아요. 자 따라서 휘도 B는 자 로 2를 갖다가 파이로 나눠준 거 그러니까 파이에다가 반사가 65% 그죠? 그 다음에 조도가 200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따라서 요 관계를 딱 계산하시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예, 그 관계가 얼마냐 41.38이 나오네요. 자 단위는 이제 칸델라퍼 자 제곱메타 이렇게 자 표현이 되겠다. 자 문제상의 단위가 주어졌으니 뭐 단위는 안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쓰셔도 되고. 자 다음 이제 19번 이제 이거 봅니다. 19번에 보면 한시 보호계전기 동작 특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정한시형이 있다. 이거는 이제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동작 전류 또는 고장 전류인데 동작 전류나 고장 전류의 이제 크기에 상관없이 설정 시간이 되면 얘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정한시예요. 그래서 동작 전류의 또는 고장 전류의 크기에 관계없이 설정 시간이 되면 즉 정해진 시간이 됐을 때 동작하는 거 얘가 정한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한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이제 고장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고장 전류가 클수록 동작 시간이 빨라지는 거고 고장 전류가 작을수록 동작 시간이 길어지는 이제 그런 특성이 나오는 거죠. 그게 반한시다. 그다음 이제 반한시성 이제 정한시는 반한시하고 정한시를 갖다 합쳐놓은 건데
자, 얘가 이제 기준치가 되는 전류값을 정해 놓은 거예요. 기준점이 되는 전류치를 정해 놓고, 그 기준점 이하일 때는 고장전력 크기에 따라서 동작성이 달라지는 거고, 기준점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 바로 동작하게 되는 이제 그런 특성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반환시성 정환시는 반환시와 정환시를 합친 개념이다. 그리고 기준이 되는 이제 그 전류치를 잡아놓은 거죠. 기준되는 전류치를 잡아놓고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이제 동작하고 그 이하가 됐을 때는 동작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요거 기재된 거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가지고 쭉 하시면 되고요. 요건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다. 이제 그런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면 이제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이제 표현해봐 나왔을 때 여기는 이제 동작 전류고 여기는 이제 동작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자, 되어 있을 때 그러면 이 정한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동작 시간. 동작 전류의 크기가 뭐 크든 작든 간에 이렇게 가는 거니까. 동작 전류가 커지든 작아지든 이제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냥 동작하는 거. 얘가 정한시죠. 얘가 정한시. 그 다음 이제 반환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환시는 뭐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떨어지는 게 반환시. 그렇죠? 동작 전류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은 짧아지는 거고 동작 전류가 작으면은 이제 동작 시간이 커지는 거죠. 늦게 동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보시면 구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반환시성 이제 정한시. 요거는 이제 쭉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졌다가 여기서 만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요 설정값 요 부분 요까지는 반환시 특성이고 요거 이후부터는 이제 정한시 특성이고 자 이렇게 되는 게 반환시성 정한시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념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자,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잡아놓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1회차 문제를 전반적으로 좀 풀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출냈던 문제가 좀 비중이 좀 높았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회차에는 합격자가 또 많이 나왔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요. 근데 기출 문제만 달달달 다 외운다고 해서 합격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특히 기사 문제도 일부는 풀어보셔야지 합격 확률을 높인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